공부를 하는 동안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아서였을까? 나이에 따른 사람들의 간섭과 요구하는 시선을 한동안 느끼지 못했었나 보다. 취업을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끊임없는 내 나이에 이루어져야 했을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강요적인 시선과 간접적인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사람들이 내 나이에 이루어 놓아야 했다고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자가 40이면 첫째, 결혼을 했어야 한다. 둘째, 아이가 있어야 한다. 셋째, 돈을 모았어야 한다. 최소 1, 2억은 벌었어야 한다. 넷째, 번듯한 회사를 다니고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20, 30대처럼 날씬하고 예뻐야 한다. 이것들 중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는 나는 나고자오부, 나고자로 보이겠지? 물론 그래도 나는 남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기에 그 생각에 몰입되지 않아 다행이다. 36살에 공무원 공부를 시작할 때 36살의 나이가 내 목을 조르는 느낌이라 공황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 36살에 모아놓은 돈 거의 없이 1년 동안 공부할 돈과 위기 상황에 쓸 돈 몇백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직장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가 갑자기 나는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책상에 오래 앉아는 있었지만 집중하기 어려웠고 집중한다 하더라도 암기가 되는 내용이 너무 적었다. 내가 공부한 양은 0.00001% 티끌 같은데 100%의 공부해야 할 양이 산처럼 보이니 갑갑한 마음이었다. 시험 때까지 정해진 공부량을 끝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다. 가족들이며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서 제 역할을 하며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어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절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에 공부를 마치고 누웠는데 절망의 상황에 대한 형상이 날 둘러싸고 블랙홀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았으며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다. 어떤 실체도 없는데 마치 살인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였고 꾸준히 불안장의 약을 먹었다. 그리고 공부 시간도 부족한데 자는 시간을 쪼개서 새벽 기도를 나갔다. 다행히 공황 증상은 그날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지 2개월 차부터 아주 천천히 적응해갔다. 하지만 그날 밤의 그 상황과 느낌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했던 것은 위에서 말했던 사람들이 내 나이에 요구하는 시선이었다. 나는 그때 위에 말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내 인생은 망했다 생각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인생을 바꾸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며 후회하며 현재를 만든 나를 비난하였다. 인생을 잘못 산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었나 보다. 그런 요구에 나를 맞추다가는 나는 죽을 것 같아서였을까? 그 이후로 그 시선들을 외면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을 무의식적으로 부단히
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나이가 더 많아졌지만 그 문제에 꽤 초연해졌다. 물론 매일매일 그런 시선과 싸우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생각에 몰입하여 공황 증상이나 불안장애가 심해지진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 3에서 10년 안에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가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생각해봤다.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남이고 그 사람의 일은 남의 일이다. 그러하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가장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다. 또 나도 주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이나 기준으로 그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싫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마음인 것일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은 노력을 통한 것이고 어쩌면 내가 바라는 나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정말 희소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나는 내 생각을 존중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3번의 영상에 걸쳐서 하는 것 같다.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나는 하루하루 계속 내 생각과 상황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처절하게 그에 따른 우울함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영상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도 마지막은 우울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 노출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미디어 생활에 많은 시간을 낭비할 때 사람이 우울해지는 이유는 첫째, 우울한 감정을 생각하며 극복할 시간을 뺐기 때문이다. 잠시 그 생각을 잊을 수 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기 마련이고 그 감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더 오랜 시간 갖고 있게 한다. 둘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한 글에 다량으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 욕구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서 어떤 큰 일을 하겠냐며 내일 그리고 먼 미래에 대한 더 멀고 큰 절망에 빠진다. 그러하기에 우울을 잘 벗어나기 위해 온라인 세계에 도피하기보다 잠잠히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길 추천한다. 그리고 몇 분 만에 내뱉는 경솔한 말이 아닌 책을 통해 몇 달에서 몇 년간 심사숙고한 작가의 다듬어진 글과 대화하길 추천한다. 이 방법이 나에게 그리고 시청자들의 우울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